집에서 만드는 반려동물들의 특별시 게사료리로 돌아온 개밥남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채널은 고급스러운 반려동물 식문화를 지향하는 채널인 동시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채널 개밥남 아니겠습니까? 음, 시작부터 무슨 장황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고요? 그게 좀 많이 늦은 거 알지만 두바이 초콜릿 막차 좀 타보려고 빌드 좀 짜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아지 특별식 두바이 초콜릿 아니 개바이 초콜릿입니다. 오늘 재료로 캐슈넛과 브로콜리 파우더를 준비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야겠네요. 두바이 초콜릿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피스타치오의 초록색 색감.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에게 피스타치오를 급여하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피스타치오 자체가 지방 함량이 너무 높고요. 콜레스테롤 함량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추가로 피스타치오를 과량 급여 시 장 폐색이나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오늘은 배제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피스타치오를 대체할 재료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재료가 바로 캐슈넛과 브로콜리 파우더입니다. 브로콜리는 적당히 섭취하면 개에게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하거든요. 오늘은 브로콜리 가루를 사용해서 두바이 초콜릿 안쪽 스토핑에 예쁜 초록 색감을 내주기로 합니다. 또한 두바이 초콜릿의 식감을 내주기 위해서 피스타치오 대신 선택한 재료는 캐슈넛입니다. 반드시 무염에 완전히 구워진 상태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요. 피스타치오보다는 안전하긴 하지만 과잉 급여 시 마찬가지로 높은 지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량만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내도록 합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를 대신할 두 번째 구원투수 땅콩버터입니다. 이건 이미 고소한 맛과 꾸덕한 식감으로 많은 강아지들의 최애 간식으로 유명하죠. 비타민 B와 E가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 그리고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건강한 근육, 고운 피부, 좋은 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사용할 수 없고 캐슈넛도 소량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땅콩버터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다만 사용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설탕 제품에 100% 땅콩만으로 만든 제품으로 사용 권장하고요. 다일리톨 같이 강아지가 소화하기 힘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적으로 피해주세요. 특히 시중에 파는 땅콩버터 중에 초콜릿과 섞여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그런 제품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코코넛 자체가 강아지들에게 이점이 상당히 많은 간식입니다. 특유의 고소한 향과 씹는 질감 자체를 좋아하는 아기들이 많고요. 영양학적으로도 건강한 중쇄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 지방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지방이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밥을 지을 때도 코코넛 오일을 일부 첨가하는 사람도 있죠. 또한 코코넛 슬라이스에는 매우 높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한 코코넛 크림은 강아지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빛나는 모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은 피부 자극과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건조한 강아지에게 특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코코넛이지만 단점도 있으니 여전히 높은 지방 함량에 의한 과잉 지방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소량만 급여하는 거 잊지 말자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코코넛 크림에 있는 지방 성분을 거의 모두 제거해서 건강한 초콜릿으로 바꿔내는 신기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킥이자 필수 재료인 캐럿 파우더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저희 영상 강아지 짜장면 편에서 소개해드린 카카오 대체품인데요. 캐럿이라고 하는 일종의 콩을 볶아서 곱게 갈아둔 강아지를 위한 초콜릿 카카오의 안전한 대체품입니다. 초콜릿의 주 재료인 카카오와 달리 캐롯에는 개에게 독성이 있는 테오브로민, 발음도 어려워.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도 전혀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위한 각종 간식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아지용 초코 케이크, 강아지용 쿠키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저도 사용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그 코코아 향, 카카오 향, 그런 그 고소하면서도 그런 달짝지근한 그런 향기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는데 색감과 질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강아지를 위해 베이킹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봉쯤 구매해 두시고 사용해 보셔도 좋겠더라고요. 자, 오늘은 재료 소개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대망의 개바이 초콜릿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슈넛은 약 한 스푼 정도만 잘게 부숴줍니다. 영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수는데 저거 남은 거 손PD 먹이려고 좀 많이 부순 거예요.
달구지 않은 팬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넣고 약불로 올려 천천히 볶아줍니다. 기름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끝부터 브라운 컬러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뒤집어가면서 천천히 더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유산지를 깔고 에어프라이어에서 약한 온도로 구워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색을 골고루 내실 수 있습니다. 캐슈넛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볶아서 수분감을 날려주신 뒤에 볶아둔 코코넛 슬라이스와 섞어줍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비법 들어갑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묽은 코코넛 크림이 꾸덕꾸덕한 초콜릿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약 1리터의 코코넛 밀크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저도 최근에 아는 지인에게 무설탕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다가 알게 된 방법인데 너무 신기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중불에 코코넛 크림을 계속 끓여줍니다. 바닥과 가장자리가 눌러붙기 쉬우니까 주걱으로 꾸준히 저으면서 수분을 날려주는 느낌으로 끓이면 돼요. 양이 거의 처음에 20% 정도가 남았다 싶으면 이게 농도가 잡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때 불을 약불로 줄이고 끝이 아니라 더 끓여주세요. 아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양이 10%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는 코코넛의 기름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는 코코넛 크림이 기름과 에멀전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 보이시죠? 우리는 이 기름 성분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코코넛 에멀전만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별도로 분리를 해줍니다. 집에 면포 같은 게 있으면 더 잘 분리할 수 있겠지만 영상처럼 고운 체에 분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채 위에 남은 코코넛 에멀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코코넛의 고소한 풍미와 달큰한 맛이 응축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분리해낸 오일은 천연 보습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발이나 발 각질의 윤기를 위해 바르셔도 좋고요. 강아지들의 사료에 조금씩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에멀전에 남아있는 소량의 기름은 보시는 것처럼 잘 섞어서 다시 뭉쳐주시면 됩니다. 살짝 식혀둔 에멀전에 캐롯 파우더를 뭉치지 않게 뿌려가며 색을 내줍니다. 점점 초콜릿 같은 색감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캐롯의 고소한 맛과 코코넛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 멍초코 음료를 좀 섞어줬는데요. 은은하게 베이컨 향이 나서 강아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재료는 필수는 아니고 그냥 캐롯 파우더를 조금 더 섞어서 뿌듯하게 될 때까지 농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살짝 더 뿌듯하게 만드시는 게 나중에 모양을 잡는 데 더 편리해요. 사실 저는 우리 오레오가 캐롯 파우더를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서 최소한의 분량만 썼습니다. 완성된 캐롯 초콜릿 베이스는 봉투에 담아 준비해줍니다. 자, 좋습니다. 초콜릿 쪽은 준비가 되었고 안쪽을 채울 스토핑을 만들어 봅니다. 무염, 무당, 크림치즈 2스푼 정도에 마찬가지로 무염, 무당, 땅콩버터 2스푼을 넣고 색감을 봐가면서 브로콜리 가루를 넣어줍니다. 사실 땅콩버터와 브로콜리 가루만 넣어도 충분하지만 크림치즈같이 하얀 재료가 좀 들어가주는 게 색감이 훨씬 더 두바이 초콜릿처럼 예쁜 초록색이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식감이 나온 다음에는 볶은 캐슈넛과 코코넛 슬라이스 한 숟가락씩 넣고 섞어줍니다. 이때 너무 뻑뻑하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남은 코코넛 밀크를 살짝 넣어서 농도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 코코넛 스프레드도 완성입니다. 좀 아쉬운데 온라인에서 주문한 실리콘 틀이 촬영 당일까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냥 낮은 그릇에 코코넛 오일을 펴바르고 만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리콘 몰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빼낼 때 정말 고생했거든요. 먼저 바닥에 잘 퍼지도록 캐럿 초콜릿을 뿌려주고 그 위에 중앙에 잘 위치하도록 브로콜리 코코넛 스프레드를 올려줍니다. 다시 그 위를 캐럿 초콜릿으로 예쁘게 덮은 뒤 깔끔하게 마감을 해줍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굳혀주기만 하면 드디어 개바이 초콜릿 완성입니다. 와우, 대바이 초콜릿 솔직히 지금까지 만든 게살 요리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워낙 생소한 재료와 처음 해보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본 거라 만들면서도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제법 그럴싸한 초콜릿의 모양과 제대로 중앙에 박혀있는 아름다운 초록빛 브로콜리 스프레드의 자태가 영롱하지 않습니까? 실리콘 틀이 있었다면 좀 더 예쁘게 됐겠지만 처음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져서 기분이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레오와 베니의 개바이 초콜릿 먹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꽤나 귀여운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밥에 미친 남자들 DK와 쏨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